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의 재승욱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제대로 박사 TV에서 부산의 미래, 북한의 발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박사 TV를 설명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그리고 아직까지 북한이라고 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너무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북한이라는 곳이 부산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분도 많습니다. 오늘 2021년 6월 22일 부산광역시 우리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시장이 되신 박형준 시장님은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가지고 프랑스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프랑스 파리로 간 이유가 2030년 세계 엑스포, 등록 엑스포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장이 직접 그 북한 재개발 임원들과 더불어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2030년 등록 엑스포,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금 부산 시청 관계자분들, 시장을 비롯하여 그 다음에 홍보위원들, 많은 분들이 지금 부산에 2030 엑스포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산의 고향인 제대로 박사도 2030 엑스포가 반드시 부산에 유치가 되어 가지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부산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부산에서 터를 잡고 자식을 놓고 살 수 있는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고, 많은 좋은 기업에서 북한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북한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수 있고, 부산 시민의 직장이 될 수 있고, 부산 시민의 터전이 될 수 있고, 부산 시민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외국인들이 배를 타고, 또는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SRT나 KTX를 타고 부산역에 오셔가지고 북한을 둘러보고, 북한 한 달 살기, 북한 일주일 돌아보기, 북한 여러 지역을 한번 트램을 타고 이런 볼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이런 도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더불어서 북한 1단계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한 1단계 재개발 사업 2030, 2030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 중에서 2022년도 1단계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2단계가 2030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 바다를 끼고 있는 항만을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역사적 유례가 없는 이런 사업인데, 일본이라든지 다른 호주 같은 나라는 이런 항만 재개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만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고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관광 도시를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부산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도시가 북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거, 문화, 여가, 쇼핑 등 이런 북한은 생활도 되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이런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가도 즐기고 쇼핑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거리를 다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주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생활용 숙박시설, 그리고 고급 주거 형태, 그 다음에 문화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 하우스. 자,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5월 달에 아마 그랜드 오픈 예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가 같은 경우에는 마리나 사업 7층짜리가 2020년 아마 말쯤에 완공 예정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승센터, 지금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도 2022년 완공 예정이지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하여튼 북한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이 올 수 있는 이런 환승센터가 건립된다는 것은
북항의 접근성도 높일 뿐만 아니라 북한을 올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열려 있는 이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페라 하우스가 원래는 2022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2023년 5월 달로 약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페라는 지금 공사가 한 2층까지 제가 지어진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계속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규모가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 또 최초의 오페라 하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항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공사 중에서도 최초라고 하는 이런 최초의 개념 수식어가 많이 붙게 됩니다. 항만 재개발도 최초고 오페라 하우스 또 우리나라 최초로 건립되는 그런 곳입니다. 어느 지역을 여러분 돌아봐도 저도 오스트리아에 갔다 왔는데 오스트리아의 오페라 하우스 거기는 관광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호주 여러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관광의 도시입니다. 북한도 오페라 하우스가 건립이 되면 이 오페라 하우스를 보기 위해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또는 그 근처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모이게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지금 완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친수공원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친수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친한 그런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 공원 자체만 만들어진다라고 보아도 우리 부산에서 어디 여름에 지금같이 이런 더운 여름에 어디 다른 데 갈 데 없는 많은 분들은 부산 시민공원에 가서 여가를 즐길 수도 있지만 바다가 있는 항만이 있는 부산항대교가 보이는 이런 친수공원에서 여러분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불꽃축제도 강한리 불꽃축제와 더불어 부산항 불꽃축제도 아마 여기서 앞으로 진행된다라고 보면 이런 친수공원에 앉아서 불꽃축제를 볼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트램 제가 저번 그 동영상도 촬영을 했지만 요 트램이 사실은 얼마 전에 뭐 해양수산부에 뭐 감사가 있어가지고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좀 제동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북항 재개발은 우리 부산의 센텀시티의 3배의 규모입니다.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를 시베이파크선이 들어오지 않고는 우리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시베이파크선이라고 하는 요 트램은 반드시 유치가 돼서 접근성이 좀 활발해져야 되고 요 시베이파크선이 부전동 시민공원역까지 연결되면서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이 북항에 올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아마 획기적인 이런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트램은 반드시 아마 통과가 돼서 아마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베이파크선 부산 합동청사 롯데캐슬 드메르 오른쪽에 보면 부산지방합동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부산에 지금 흩어져 있는 오래된 건축물 노후불량 건축물 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을 한 번에 다 모아가지고 세종신도시처럼 지방합동청사를 공공기관 직원들을 공무원들을 이쪽에 다 근무를 시키겠다 이런 보관이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한 500명 정도가 이쪽에 공무원들이 출퇴근을 하고 일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아마 그쪽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주변에 사무실을 구하고 이 주변으로 그분들도 출퇴근하게 되면 이 북항은 아마 지방합동청사를 통하는 공공기관으로 업무를 봐야 되는 이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활기가 더 넘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북항 재개발 1차, 2차 그리고 2030 엑스포 이런 개최를 추진하게 되면 부산에서는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냐면 고용 효과 62만 명
관광객 5,050만 명. 엑스포가 2030년 우리가 이제 한다라고 보면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여기 북항 2030 엑스포에 몰리게 됩니다. 사람 숫자뿐만 아니라 요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초중고 대학생들은 요 엑스포가 열렸던 북한에 견학을 오거나 수학여행을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여기에 구경하러 온다라고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요 북한에 다녀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경제적 유발 효과는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객터미널, 국제 여객터미널을 통해서 큰 유람선들이 드나들게 되면 한 163만 명 정도 이렇게 해서 그다음 고정수요, 관광수요까지 합치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100조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아주 큰 행사인 요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이 제2의 도시로서 우뚝 서느냐 아니면 침체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무느냐에 가장 큰 아마 주안점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 많은 분들이 북한 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2030년 엑스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부산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0년 부산 주요 관광지 외국인 방문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요. 부산 관광객들 보면 53.7% 중부산으로 유입이 된다. 북한 개발 완료 시 중부산 관광객 흡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금 원도심이라고 하는 우리 저 중앙동, 초량, 요런 중구 요런 지역들은 옛날에는 우리 영화를 보기 위해서 전부 남포동에 와서 영화를 보고 상권도 남포동 상권이 가장 좋았는데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이 되고 서면이라고 하는 또 남포동, 강복동을 이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 나타나면서 접근성이 좋아지는 이런 서면 쪽에 집중이 되면서 강복동 상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도시 상권도 당연히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요 북항이라고 하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 그런 명성을 다시 찾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다를 보면서 부산이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 환경인 요 북항 재개발 이런 바다 친수 공간을 활용한 사업을 성공시키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우리 롯데캐슬 쪽에서 롯데캐슬 드메르 후속으로 이제 에비뉴 상업시설에 대한 이런 홍보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어가지고 요 내용이 안에 보니까 북항에 관련된 많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북항에 대한 아주 개발 계획들 1차, 2차에 대한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요 자료를 참고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북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무엇이 바뀌는지 북한 재개발 사업이 부산에 어떤 경제적 유발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1탄과 더불어 두 번째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대로 박사 TV였습니다.